1992년이었죠. 베네똥을 한국으로 들여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시계를 그때로 돌려볼게요. 1990년대 초반은 엄청난 혼란의 시대였죠.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끝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였어요. 한국에선 군사정부가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베네똥이란 브랜드는 엄청난 파격을 시도했어요. 우선 광고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신부와 수녀의 키스, 파리 콩코드 광장 기념비를 덮어 씌운 거대한 콘돔, 동성애자가 입양한 아이. 지금 봐도 파격적이죠. 디자인도 파격이었는데 패션업계에선 금기시했던 강렬한 원색을 메인 컬러로 썼습니다. 이런 파격의 베네똥이 당시 시대상과 잘 맞아 떨어져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말로 하면 힙한 브랜드가 됐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단숨에 백화점 패션 브랜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젊을 때부터 김창수 회장은 보는 눈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베네똥의 성공을 발판 삼아 김창수 회장은 시슬리, 레노마 스포츠, 엘르 스포츠 같은 해외 브랜드를 추가로 들여와서 라이선스로 연이어 대박을 터뜨리게 되죠. 패션 라이선스 업계에서 금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의 FNF를 만들어낸 MLB 브랜드는 라이선스 계약을 1997년에 맺었어요. IMF 구제금융 사태 때였잖아요. 이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쳐다본 인물이 있었는데 박찬호였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 리거 박찬호는 당시 영웅이었어요. 박찬호 경기 중계 보려고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 메이저리그의 인기가 한국 프로야구 이상의 인기를 얻었어요. 김창수 회장이 이걸 보고 MLB를 브랜드로 한번 써보자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MLB 사무국을 찾아가죠. 근데 운때가 맞았는지 당시에 MLB 사무국도 야구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할 때였거든요. 야구는 축구나 농구에 비해서는 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야구가 너무나 친숙하지만 당장 중국이나 동남아, 중동 같은 나라만 가도 야구 거의 안 합니다. MLB 사무국 입장에선 아시아 시장에서 브랜드를 알릴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내주게 됩니다. 모자나 팔던 MLB 브랜드가 의류, 신발, 가방 같은 패션 아이템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였어요. 이후에 MLB가 어떻게 됐는지는 백화점 면세점만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매장이 어디에나 있을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게 지난해 FNF의 브랜드별 매출 비중인데요. MLB가 70% 가까이 합니다. MLB를 1조 원대 브랜드로 키워냈어요. 매출 비중 27%, 디스커버리는 2012년에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10년이 좀 넘었어요. FNF가 디스커버리를 한국 시장에 내놨을 때도 극적이었는데요. 당시 한국 패션 산업 상황은 아웃도어 전성시대, 아니 전성시대를 넘어서 대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노스페이스의 등골 브레이커 열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고 K2와 블랙야크, 아이더, 코오롱 등등 무수한 브랜드가 경쟁적으로 고성능 옷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디스커버리가 내놓은 전략 심플합니다. 우린 히말라야 안 간다. 뭔 소리냐? 이때 나온 아웃도어 재킷, 바지 이런 거 거의 히말라야 정도는 가져야 할 정도로 엄청났거든요. 우리털로는 안 돼서 거위털로, 거위털도 필파워가 700이니 800이니 우리는 이때 거위털의 깃털과 솜털을 구분할 줄 알게 됐고 필파워가 패딩에 부풀어 오르는 힘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고성능 옷을 우리는 교실에서 입고 동네 비싼 갈 때 입고 편의점 갈 때 입었어요. 그런데 디스커버리는 고성능이고 뭐고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우리는 편하게 입는 옷이라 라이프 스타일 아웃도어 이런 컨셉을 내세워요. 요즘은 다들 이런 말 쓰는데 그땐 히말라야 정복이 목표로 보였어요. 남들이 생각 못하는 틈새를 파고들어 판을 흔들어 놓는다. 김창수 회장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운도 따랐죠. 모델로 공유를 썼는데 공유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 도깨비가 2016년에 흥행을 했죠. 이듬해 2017년에는 롱패딩 열풍이 불어서 그 쇠를 디스커버리가 가장 크게 봅니다. 디스커버리는 10년 만에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순위 2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어요. K2 블랙야크, 네파, 코오롱 같은 쟁쟁한 브랜드를 다 이겼죠. 디스커버리 위에는 노스페이스밖에 없습니다. FNF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긴 하지만 한계도 물론 있어요. 우선 두 브랜드 모두 좀 식상해졌습니다. 브랜드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정점 찍고 내려간다. 같은 말이에요. MLB는 그래서 중국으로 갔죠. FNF는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30%를 넘습니다. MLB 브랜드만 보면 이미 한국보다 중국, 홍콩이 더 커요. FNF가 MLB 중국 매장을 처음 연 게 2019년이었는데 그해 2곳밖에 안 되던 게 작년 말 기준 840곳까지 늘었어요. 올해 목표는 1100개입니다.
요즘 한국이 중국과 외교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중국 소비자들도 한국 브랜드 구매를 꺼리는데요. MLB는 큰 타격은 없어요. MLB를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죠. 라이선스 사업이 이럴 땐 또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FNF는 중국에서 좀 더 비싸게 파는데요. 티셔츠는 한국보다 10% 이상 비싸고 신발과 모자는 30% 안팎 더 받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늘면 수익성은 더 올라갈 겁니다. 디스커버리는 라이선스 계약 때 한국만 허락받아서 해외는 못 가지고 나가는데요. 그래서 MLB처럼 지역을 확장하는 대신에 품목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화는 요즘 새로운 아이템이 됐는데 어글리 슈즈라고 하는 이 못생긴 운동화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현재 디스커버리 신발 매출 비중이 20에서 3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신규 브랜드도 개척하고 있죠. 회사가 커져서 브랜드 2개에 의존하는 게 꺼름직할 겁니다. 하나라도 박살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해보려고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듀베티카라는 이탈리아 패딩 브랜드를 라이선스 아니고 아예 샀어요. 이 브랜드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입고 나오던데 협찬도 일부 있긴 하겠죠. 미국 프리미엄 테니스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도 아예 샀습니다. 라이선스 브랜드로 번 돈을 자기 브랜드로 키우는 데 쓰고 있어요. 가장 돈 많이 쓴 게 테일러메이드인데요. 이게 세계 골프 3대 브랜드입니다. 골프 좀 치는 분들은 다 아시죠. 서머펀드와 손잡고 2021년에 같이 샀습니다. 테일러메이드는 매출 대부분이 클럽, 그러니까 골프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류나 신발, 골프용품 이런 쪽으로 확장할 여지가 큰데요. 이건 FNF가 완전 전문가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미 테일러메이드 라이선스 계약을 다른 회사가 따내서 하더라도 해외에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창수 회장을 보면서 훌륭한 스토리텔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옷이란 게 브랜드 가려놓으면 뭐 이게 나이키인지 아디다스인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